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진도 좀 나가볼까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인지해야 되는 부분, 어디까지? 행동으로 나올 때까지. 그래서 계속 사실은, 이 스티븐 코비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그거겠죠. 그죠? 자, 134페이지 책이 있으시면 함께 펴서 했으면 좋겠어요. 자, 저희가 어제 어디까지 했냐면 133페이지에 본질적으로 우린 주도적이다라는 것까지 했어요. 우리는 태어나기를 본질적으로 어떠하다? 주도적이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온전하게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물론 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보다 우리는 함께 존재해야 되는 사회성을 띈 사람이긴 하나 내 개인이 1부터 10까지 못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온전체라고 온전체.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주도적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에 의해서 의식적인 결정이나 태만. 이 태만은 부지불식간에 들어오잖아요. 내가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보이면 먹고 싶고 이런 거. 그런 것이 그런 것에 우리의 그 고유의 주도성을 양도해 줬다. 이때까지. 근데 내가 양도했다는 걸 인식한다 못한다? 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짚고 넘어가야 되고 우리가 오늘 정확하게 인지해야 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다 양도해 줬던 것이다. 그래서 요거를 찾아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진도 나가면, 자, 우리는 이 같은 선택을 하면, 그죠? 반사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사적이 된다. 주도적인 사람의 반대가 반사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만하고 허용하고 이러면, 자, 반사적인 사람은, 종종 물리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1번 물리적인 환경이 뭐냐면, 자, 날씨가 좋으면 기분이 좋고, 그죠? 날씨가 좋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태도나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태도나 수행 능력. 여기서 태도, 수행 능력에 별표를 치셔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잘 모를 수 있죠. 뭐, 그럴 수 있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저는 어렸을 때 좀 많이 이랬던 것 같아요. 그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약간 이제 어른이 되면서 돈을 벌어야 되면서 직장을 가야 되면서 이 생각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해야 되나? 그렇죠? 근데 이제 어릴 때는 어떤 그런 환경에 내 태도나 수행 능력이 현격히 틀렸던 것 같아요. 요럴 때 수행 능력과 저럴 때 수행 능력이 엄청 이제 갭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릴 때 보면 학교 가기 싫거나 혹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 오는 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비가 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차를 타고 이동해도 왜 차에서 우산을 펼쳐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 차 타기 전에 우산을 접어야 되고 이게 싫은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약속이 되어 있어도 조금 여지가 있는 약속이면 저는 이 수행 능력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내일 혹은 다음에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제가 유도를 한다거나 뭐 요런 이제 행동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거는 무슨 사람이다? 반사적인 사람이다는 거예요. 자, 지금 주도적인 사람은 자신이 날씨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날씨를 결정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이걸 한번 자신이 날씨를 결정해 이렇게 국어적으로 그대로 해석해버리면 그게 머리에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럼 주도적인 사람은 자신이 날씨를 결정한다. 자신이 날씨를 결정하는 행위는 어떤 구체적인 행위일까를 여러분 나름대로 옆에 갈루치고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 비가 와. 예를 들어 저는 이제 그렇게 우산을 챙겨야 되고 뭐 이런 것을 별로 그러다가 어쩌다가 좀 비가 양이 많으면 신발이 젖고 막 이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런 거 이제 제가 싫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주도적인 거예요. 날씨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오는 것 자체를 내가 무슨 신도 아니고 오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 환경을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 환경을 날씨를 내가 결정한다는 것은 그 비를
내가 재해석해낸다는 얘기예요. 재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뭐 금비라고 내가 생각한다든지, 하늘에서 금이 뚝뚝 떨어지네라고 생각한다든지, 그거를 내가 싫은 비, 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굉장히 좋아하고 기다려왔던 어떤 걸로 내가 그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날씨를 결정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는 이제 직접적으로 날씨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싫어하는 날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햇빛이 강렬한 날이 싫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나는 그런 날이 되었을 때 그 날씨를 내가 결정한다는 것은 그런 나에게 태도나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분의 날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한번 떠올려 보시고, 없으면 너무 좋죠. 없으면 이미 주도적인 사람인 거고, 만약에 나는 굳이 따지자면 요런 날씨를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 내 어떤 태도나 수행 능력에 약간의, 아주 작아도 약간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시면, 거기다가 옆에다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을 재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재해석된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팅하신다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비가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서 금비가 떨어지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비 맞으러 가야 돼요? 안 맞으러 가야 돼요? 한 방울이라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제가 이거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한 방울도 맞기 싫은 거예요. 집 밖을 나가기 싫은 거지. 내가 이걸 금비라고 해석을 하면요, 나가서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뭐 우산을 펴고 접는 동안 맞아도 기분이 어때요? 좋죠. 기분이 좋잖아.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 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주도적인 사람은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나 날씨나 이런 게 아니라 가치관에 의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자기의 가치관이 양질을 수행하는 것이라면 날씨가 그 작업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두 번째, 자, 반사적인 사람은 1번 날씨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두 번째 사회적 날씨에 해당되기도 한다. 근데 이 사회적 날씨가 사실은 우리의 태도나 수행 능력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일정 수준 어른이 되면요, 정말로 날씨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우리가 어른이 뒤에 20살이 넘잖아. 그럼 철이 들었다, 약간의 철이 들었다 라고 하면 이거는 크게 그렇게 우리가 문제되진 않죠. 근데 요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사회적 날씨. 사람들이 자기에게 잘 대해줄 때 기분이 좋고, 주위 사람이 잘 대해주지 않아. 그러면, 자, 이거 별표, 방어적이고 보호적이고, 방어적이고 보호적이고, 이게 조금 심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 공황장애라든지 약간의 우울증, 우울감, 이런 것들이 다 이 사회적 날씨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사회적 날씨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주면, 그다음 누군가가 뭐 전혀 뭐 예를 그렇지 않으면 방어적이고 자기 보호적이 되는. 근데 이게 한두 번 방어적이고 자기 보호적이면 괜찮은데, 지속적으로 거기에 노출되면 이게 약간의 정신적인 약간 그 저 시기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자, 이 반사적인 사람은 타인의 행동에 의존적이고 감정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의존적이고 감정적인. 어. 자, 그래서 주위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이 왜 그가 이렇게 반사적인 삶을 살까? 예를 들어 약간 우울감이 있다. 약간 폐쇄공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또 뭐 공황장애, 뭐 이런 여러 가지 약간 정신적으로 약간의 어떤 크든 작든 어떤 그런 걸 느낀다. 그런 분은 타고 들어가면 본인이 의존적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의존적이었다. 그러면 왜 의존적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왜 우리는 의존적이 될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내 가치를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존적으로 흘러간 거예요.
우리가 물 따라 흘러가듯이 이렇게 이렇게 힘 빼고 있으면 쭉 흘러가듯이 그렇게 쭉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요런 분에게 도움을 주고 싶거나 혹은 여러분이 약간의 그런 것이 있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주도적이어야지 한다고 주도적이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된다? 내가 추구하는 내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것을 계속 인식하셔야 돼요. 그것을. 그래서 그것을 인식하기 유체이탈에서 내가 나를 보면서 인식하기 가장 좋은 것이 가치 노트다. 자, 그래서 뭐죠? 저기 주도적인 사람은 기분, 분위기, 조건, 주변 여건에 따라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 이제 반사적인 사람은 여기에 따라서 내 행동과 수행 능력이 바뀌고 주도적인 사람은 그날의 자기의 기분 혹은 그날의 분위기 혹은 그날의 조건, 주변 여건에 따라서 뭔가 변화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의해서 변화된다? 내 가치에 의해서. 내가 셀프로 내 가치에 의해서 내가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선택하는 거지 환경에 의해서 A를 할까 B를 할까 선택하거나 바뀌거나 내 태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 중요한 거겠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분위기에 쓸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학교 때나 우리 사회생활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별 조식이가 없었어. 근데 뭐 직장 문을 탁 열었는데 뭔가 싸해.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입 딱 다물고 조용히 사 이렇게 그냥 그 분위기 속에 적응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현명하거나 눈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도적인 사람은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날씨를 자기가 결정하죠. 그 환경을 자기가 결정한다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써져 있어? 그날의 기분을 자기가 결정하고 분위기를 자기가 결정하고 조건, 주변 여건을 자기가 결정해요. 어떻게? 예를 들어 내가 출근하기 전에 팀장이 한바탕 있는 사람들한테 막 셀이 난리를 부린 거예요. 예를 들어. 그래서 내가 문을 열고 탁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뭔가 싸해. 예를 들어. 그러면 이게 반사적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수긍해버리는 그걸 바로 허락해버린다고요. 그래서 쓱 들어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입 다물고 가만히 옆에 묻죠.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하잖아. 뭐, 왜 이래?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조용히 지두군듯이 하죠. 근데 주도적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런 환경이다. 그 주도적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결정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 뭐 오늘 무슨 일이지? 뭐 오늘 내가 커피를 써야 되나? 이해되세요? 뭐 제가 이제 예시를 적절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 분위기와 환경을 본인이 결정하는 것처럼 바꿔버려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우리가 보통 그런 사람을 흔히 뭐라고 얘기하면 리더라고 얘기합니다. 팀에서도 조직에서 10명 있고 5명 있고 3명 있어도 그런 사람 한 명 있어요. 대부분은 안 그래요. 대부분은. 근데 꼭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 좋게. 예를 들면 뭔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예전에 제 직장에 일할 때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이거 얘기하니까 그분이 너무 떠오르는데 저희가 이제 점장님이 계시고 점장님은 셀이 뭐라 하는 게 본인의 업무에 다해요. 그러니까 너무 잘 돼 있어. 별 문제가 없어. 그래도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저건 뭐야 이렇게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또 그분이 그렇게 지적을 하면 또 우리가 봐도 잘못돼 있어. 그러니까 엄청 눈이 예리하고 요랬던 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저도 그때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분의 비위를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그 사람 눈에 안 띄려고 해. 이해되시죠? 그냥 눈에 안 띄려고 해. 그래서 그 스케줄 짤 때 제일 힘든 게 어떤 거였냐면 그 점장님과 하루 정도로 같이 있어야 되는 스케줄이 그럼 죽음인 거예요. 그 애는 완전히. 그러니까 빌고 좀 바꿔달라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무조건 같이 있어 무조건 지적질이니까.
그런데 그 다 피하려고 했거든, 스케줄 잡을 때. 그런데 어떤 애 한 명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시간 내가 할게요. 그 시간 내가 할게요.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점장님하고 같이 있겠다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게 아직 안 당해봐서 저렇지, 처음에는. 다 그렇게 정말 얘기했는데 걔가 너무 잘 지내는 거예요, 점장님하고. 그 진짜 막 지적질밖에 모르는 그 사람과, 그리고 일이 항상 많아,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왜? 그 사람이 지적한 게 또 틀려 있어. 그러니까 내 일이 항상 뒤에 또 쫓아다니면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다 싫어했는데 어떤 애 한 명이 제가 그러면 내 같이 있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요, 그 애랑만 같이 있으면 그 점장님이 내 웃는 거예요. 네, 지적질만 하는 그 점장님이 걔랑 같이 있으면 이렇게 웃는 소리가 들려. 나는 웃는 소리가 들리면 저 사람이 웃는 적도 있다고 할 정도로 웃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 날씨를 자기가 결정한다고. 리더하는 거예요. 리드를 하는 거예요. 그 점장님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저는 그때 제가 이 개념을 몰랐을 때는 걔가 애교가 참 많네. 여자는 역시 애교가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고 그냥 제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요, 이 날씨를 결정하는 아이였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점장님 이거 제가 할 테니까 들어가 쉬세요. 이런 말을 하는 애였어요. 아무도 그런 말을 안 했어요. 그 점장님 앞에서. 너무 무섭고. 이해되시죠? 정말 그냥 우리 고가를 들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내 월급을 걔가 들고 있다, 그 점장님이. 그 점장님이 별점 하나 탁 주면 내 월급이 100만 원을 깎인다니까요. 물론 높아질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진짜 정말 다 피했다니까요. 근데 그 점장님에게 점장님 따뜻한 커피 좋아하시죠? 제가 오늘 따뜻하게 한 잔 내려드릴게요. 안에서 좀 쉬세요. 제가 아까 말씀해 놓은 거 딱 처리해 놓고 제가 다시 점장님 부를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였어요. 저는 그때는 걔가 참 애교가 많네. 내가 저 애교가 없어가 안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 친구는 날씨를 결정하는 애였어. 예, 그 친구는 지금 제가 뭐 연락은 안 되지만 어딜 가서든 잘하고 있을 거예요. 왜? 주도적인 사람이니까. 주도적인 사람이니까. 이해되시죠?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피하려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음. 참, 다시 갑자기 그 사람 만나고 싶네.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주도적인 사람은 내면화된 가치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죠. 자, 주도적인 사람은 외부 자극,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 자극에 영향을 받아요, 이 사람들도. 그 분위기 자체를 읽지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직원도 그 점장님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건 아니라 처치 모르고 저란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만, 내가 느끼지만, 그런 생각이 들지만 반응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가치관에 입각한 선택이나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모르진 않아요. 그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는 게 아니야. 우리가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는 애는 눈치가 없다고 하잖아요. 눈치가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건지 다 파악이 돼. 파악이 되지만 그 분위기를 확 바꿔버리는, 날씨를 자기가 결정하는 그런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 반응에 수용하고 흡수되고 내가 허락하고가 아니라 내가 그 날씨를 결정해서 그 반응을 선택한다. 분위기는 알지만. 참 멋지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요걸 이해하면 아무도 당신의 동의 없이 당신에게 고통을 가하지 못한다. 근데 내가 어떤 일에 고통스러워. 어떤 일에 내가 고통스러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허락했다, 동의했다는 얘기예요. 그 상황, 그가 나에게 주는 그 고통에 내가 동의해버렸다. 누가 나에게 고통을 주려고 해요. 죽어봐라 하면서 이렇게 고통을 주려고 해요. 근데 그 고통에 내가 고통스러워. 누가 나에게 고통을 줬는데 내가 그게 고통스러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동의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쵸? 간디도 말했죠. 우리가 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우리의 자존을 빼앗을 수 없다. 내가 자존을 뺏겠다? 그건 내가 준 거예요. 내가. 결국 왜?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자, 다시 말하면 일어난 사건 자체보다 훨씬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별표 허용하고 방치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가 허용이라는 단어보다 방치에 더 방점을 두세요. 내가 굳이 그걸 허락하고 허용했다기보다 그냥 부지불식간에 내가 생각을 못한 나도 모르게 방치를 해버린 거예요. 그 상황을. 그래서 방치가 훨씬 더 방점을 둘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내용을 납득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우리 이렇죠. 납득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이 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진 않아. 무슨 말인지 알아. 그렇지만 실제 그 상황이 벌어지면 그쵸? 여러분? 실제로 그런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면 어때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방치하고 허용해버리는 일들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어떤 자극, 그런 자극에 내 반응이 공간이 없고, 그죠? 그냥 바로 이렇게, 바로. 반사적인 사람. 실제로 그 일이 아주 부지불식하니 팍 이렇게 일어나잖아. 누가 나에게, 자, 이렇게 내가 니한테 자극 줄 거야. 자, 네 생각 좀 해봐. 이렇게 자극을 주지 않잖아. 어떤 일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봐요. 소방관들은 무엇을 계속 훈련하죠? 불이 안 일어났다니까. 근데 불이 일어나면 A라는 불이 일어나면 B라는 불이 일어나면 예를 들어 뭐 산에 불이 일어나면 가정에 불이 일어나면 뭐 창문에 불이 일어나면 뭐 공장에 화학적인 물건이 엄청 많은데 거기 불이 나면이라고 하는 여러 케이스를 두고 소방관들은 계속 거기에 불 끄는 연습 훈련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를 훈련하죠. 무의식적으로 딱 이렇게 예를 들어 이해되세요?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일, 자 주희야, 내가 이제 너에게 이런 자극을 줄 거야. 그러니까 네가 생각해봐. 자아의식을 발동할 건지, 상상력을 발동할 건지, 양심을 발동할 건지, 독립의지를 발동하는 건지, 자 공간을 거기서 믹싱해서 생각해봐. 그리고 반응을 선택해. 이렇게 나한테 시간을 주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가장 베스트를 선택하겠죠. 근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반응은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누가 아무 그런 예고도 없이 그냥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딱 일어날 때 내가 어떤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가, 내가 정말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무의식의 단계다. 의식의 단계이지 않습니다. 무의식의 단계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된다? 습관화돼야 된다. 그게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우리 백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계실걸요. 이게 다 이해해도.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 어디까지 가셔야 된다? 이게 습관화 되셔야 돼요. 그래야 자유로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계속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노트를 쓰시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내 반응 그것에 내가 이제 의식적으로 계속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난 이렇게 할게요. 소방관 훈련하듯이 소방관이 불 끄는 훈련하듯이 지금 신고 들어왔어. 이 집에서 가정집에서 불이 났대. 그러면 이거 들고 가면 돼. 이렇게. 그게 걔네들이 그 소방관들이 생각한다 안 한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나옵니다. 바로. 왜? 바로 나올 때까지 계속 훈련받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정집에 불이 났을 때 가정집 그 문을 안 잡는다더라고요. 그게 문을 잡는 순간 이제 끝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한 것들을 사전에 다 생각해 놓고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불이 났을 때 자기는 그냥 자기대로 행동했을 뿐인데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그대로 그런 일이 났을 때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행동했을 뿐인데 그 행동이
내가 이미 선택해진 행동을 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 그만 훈련돼야 된다는 거야. 이게 그냥 말로 글로 이렇게 읽는다고 되는 건 아닌 거죠.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특히 지난해 동안 받은 고통과 비참한 원인, 환경 이런 거 생각하면 이 지금 간디가 하는 말이 진짜 속 좋은 얘기인 거죠. 이 뭐 루즈벨트가 하는 말이 그냥 니나 해라 이런 얘기인 거죠. 우리가 지금 사실 얼마나 어려운데 힘든데 그렇지만 받아들이셔야 돼요. 오늘의 나는 어제 내가 한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진지하고 정직하게 말해라. 진지하고 정직하게 말해라. 나는 다른 것을 선택하겠다. 그쵸? 자, 여러분 봐요. 우리가 저는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내 반응과 여러분이 하는 반응과 정면 승부를 거셔야 된다. 여러분이 하는 반응과 정면 승부 피하지 마시고 내가 이런 반응을 하네 라는 것도 인지하시고 그게 내가 원하는 가치와 맞지 않다면 내가 원하는 내 모습과 맞지 않다면 그 반응에 여러분 정면 승부하셔서 그 반응을 다른 반응으로 설정하시고 그 설정한 반응을 소방관이 훈련하듯이 평소에도 계속 곱씹으셔야 돼요. 소방관이 그 훈련할 때만 훈련을 할까요? 아니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의사들도 마찬가지. 우리 그런 뉴스 많이 보잖아요. 뭐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을 살렸다. 이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살렸다. 이런 뉴스 보시죠. 의사가 그 병원에 가야만 그 심폐소생술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훈련돼 있는 거예요. 저런 반응이면 이거 심폐소생술 해야 돼.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자나 깨나 일어서나 앉으나 서나 그것을 계속 의식했고 의식을 해서 무의식의 단계까지 넘어간 상태인 거예요. 의식적으로 해야 무의식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의식적으로 반복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분의 반응이 있다면 그것을 의식적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난 이렇게 반응할 거야. 이 일에 난 이렇게 반응할 거야. 이 일에 이렇게 반응할 거야. 계속 낮에도 밤에도 여러분이 그렇게 딱 부지불식간에 그 반응이 여러분이 원하는 반응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무의식의 단계로 넘기셔야 되고 무의식의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내 편한 대로 행동했을 뿐인데 그 행동이 내가 너무 마음에 드는 내 가치에 의한 반응을 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기를 바랄게요. 그죠? 원래 리코딩 스탑 이런 게 딱 떴는데 이게 안 뜨니까 내가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네. 자, 어쨌든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예, 예. 원하는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